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마인드입니다. 일본은 월세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 당연한 문화예요. 안녕하세요, 투자맨입니다. 가끔 저희 지인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곤 해요. 요즘 일본은 살만하니? 라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예전 같지는 않죠.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히려 20년 전보다 더 적어졌으니까요. 저희 경우는 적어도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이나 일본이 복지는 그나마 앞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거의 저희 반평생을 일본에서 회사도 다니고 일본 여자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기르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일본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려볼 거고요.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본도 단점이 많습니다. 더욱이 일본에서 저처럼 외노자로 산다는 건 불편한 점이 참 많죠. 그리고 또 언제 큰 지진이 올지도 모르고, 저도 20여 년 동안 일본에서 큰 지진을 몇 개 거쳤어요. 혼자 살 때의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지진이 왔을 때, 그때 살았을 때가 2층이나 이제 3층 정도 되는 건물에 살았는데, 집이 흔들릴 때 이제 베란다로 뛰어나가고 그랬습니다. 긴박한 상황이라면 뛰어내릴 생각이었어요. 집에 깔리는 것보다 뛰어내리는 게 덜 다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휘청휘청거리니까요. 그렇게 베란다로 여러 번 나가서 이불 빨래 같은 게 있으면 이 이불이랑 같이 뛰어내리면 덜 다칠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또 병원에서 사용하는 생소한 용어들은 아직도 잘 몰라요. 쑤시고, 결리고, 욱신욱신, 시큰시큰, 담이 온 것 같고, 헛기침, 식은땀, 이런 거는 일본말로 아직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병원을 거의 안 가요. 얼마 전에 코로나 주사 맞으러 몇 번 간 게 다행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일본에 왔는데요. 일본에 특별한 애착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요. 22, 3년 전쯤, 이때는 월급도 괜찮았고, 제가 전자 쪽 엔지니어인데요. 당시에는 일본 전자회사가 그래도 좀 잘 나가긴 했어요. 저는 그때 계약직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배울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기술 좀 배운 후에 한국으로 레벨업을 해서 돌아갈 생각으로 일본을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일본 생활이 길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였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마인드입니다. 일본은 월세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 당연한 문화예요. 제 주변에 있는 일본 친구들 대부분 월세에서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회사의 사택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월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살다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죠. 우리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참고로 엊그제 싸워서 지금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결혼하고 애 낳으면 일본 여자에 대한 환상이 현실로 바뀐다는 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집을 사서 시작하면 좋긴 좋은데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이 무슨 돈으로 집을 사냐고 반문을 해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제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사줄 수도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당신 부모님이 사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당신 부모님의 능력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보고 결혼한 거라고. 당연한 이야기이죠. 이런 부분은 괜찮은 마인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살 때 대출이자도 엄청 싸요. 빚을 진다는 것 자체가 일장일단이 있긴 해요. 그래도 저는 이게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거주용으로 집을 살 때 6년 전쯤 대출이자가 0.43 정도였나? 0.43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출 이자도 싸지만 또 이게 집이 명의인이 중간에 사망을 하면 상환 의무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점도 좀 좋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다 집을 사면 13년 정도 세금 공제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을 사면 대충 남은 대출 금액의 1% 정도를 세금 공제를 해줘요. 연말 정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을 냈다면
예를 들어서 3억을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정도를 연말정산할 때 보너스처럼 실제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 돈이면 대출 이자를 내고도 남죠. 결국 집을 산 후 13년 정도는 원금만 갚으면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단독이어서 결국 집값이 떨어지기는 해요. 맨션, 한국으로 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르기도 하는데, 단독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새 차가 중고차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결국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단독은. 그래도 월세를 내고 사는 것보다는 저렴하고요. 최종적으로 땅은 제게 돼요.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정착을 한다면 월세 사시는 것보다는 이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일장일단이겠지만 저는 장점으로 보이더라고요. 교육열이 한국보다 덜 심해요. 확실하게. 일부 지역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본 일본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서클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사카에서 야구로 유명한 학교 중에 도인이라고 있는데, 고시엔이라고 고등학교 야구 대회예요. 작년이었나? 한국의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우승을 해서 일본이 한번 뒤집혔죠. 거기서 우승도 여러 번 한 명문입니다. 거기에 밴드부가 실력이 좋기로 유명해요. 야구 시합을 할 때 밴드부가 연주를 하면서 응원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하는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만큼 인기가 있는 학교여서 합격 점수가 높죠. 그런데 그 밴드부에 들어가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보고서 밴드부 들어가려고 공부를 하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어떤 학교는 치어리더로 또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되게 먼 곳에서 유학을 온다던가 그래요.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하는 건 아닌 그런 문화를 확실히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 같은 월급쟁이는 뭐니 해도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즉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중요한데, 일본이 종신고용이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웬만해서는 아직도 잘 안 잘라요. 제가 다니던 회사도 평사원으로, 전에 다니던 회사이긴 하지만 평사원으로 정년 퇴임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은근히 정년까지 기대를 했는데, 제가 일본에서 지금 세 번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전에 다녔던 회사가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이었어요. 참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회사였는데 정년 전에 회사가 먼저 망했습니다. 저처럼 운이 안 좋은 경우를 제외하면 일본은 아직도 종신고용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물론 요즘 일부 대기업에서 얼마 전에 닛산에서 대규모로 직원을 잘랐다고 하는데 이게 시작이란 이야기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대부분의 기업은 종신고용이 제가 봤을 때 우세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개개인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거의 일본에서 반평생을 살면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네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